주말 새벽 뉴욕 증시는 뚜렷한 위험자산 회피 현상에 따라서 하락세로 마감입니다. 특히 우리 K증시랑 동조화 비율이 제일 높은 나스닥 지수가 가장 큰 폭으로 빠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K증시는 어제 환율 급등하면서 외국인들이 1조 넘게 K주식 패대기 친 게 아무래도 우리가 뉴욕 증시를 선행한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요. 지금으로서 가장 괜찮은 시나리오라고 할 것 같으면 아무래도 미국이 오늘 새벽 그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랑 한바탕 포지션 충돌을 겪어낸 거고, 대신 월요일 우리 개장 전에 미국 선물 지수가 반발 매수로 상승 출발을 하면 우리가 여기 같이 올라타면서 우리도 반등 출발, 상승 출발이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선 그러려면 다음 주 FOMC를 앞둔 경계감을 또 무시 못하는데, 요즘 이제 비트코인이 가장 좋은 유동성 바로미터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주 1억 돌파하면서 사상 최고치 찍은 게 그 회광 반조라고 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전구도 이제 나가기 전에 한번 제일 밝게 반짝하는 그런 현상이었다고 의심을 할 수가 있는데, 거기다가 이번 주 CPI, PPI 같은 소비자 생산자 물가 지수 둘 다 예상보다 높게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 3월 FOMC에서는 단순히 금리 동결 정도가 아닌 그 이상의 무언가가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금리 인상은 또 그래도 아니겠지만, 약간 앞으로 금리 인하 시기는 조금 늦추고 금리 인하의 횟수도 줄이는 이런 매파적인 예상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이 월가 유동성 중독자들에게 가장 큰 두려움으로 작용했습니다. 그 다음 뉴욕 증시 고점 판독기 엔비디아가 이제 천비디아를 눈앞에 두고 막 헤매고 있는 점, 그리고 우리 서학개미 분들은 물론이고 미국도 많은 메이저 기관들이 여기 물타기 하다가 물려버린 테슬라의 반등 같지 않은 반등, 그 다음에 이제 이 와중에 눈치도 없이 연준 금리 사이클 정점에서도 미국 제조업 소비 이런 지표들이 다 멀쩡하게 나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미 국채랑 달러가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점 등등이 뉴욕 증시 주식 자산의 매력도를 떨어뜨리고 있는 상황이죠. 우리 이제 그 TV 보면은 뭐 아프리카 기아 돕기 이런 거 막 나오잖아. 근데 거기 나오는 아프리카 어린이가 나 정도로 뚱뚱하다고 해봐. 그러면 아무래도 그런 동기부여가 약해질 수밖에 없잖아. 마찬가지로 미국도 연준이 그 금리를 정말 선심성으로라도 인하를 해주려면 뭔가 안 좋은 불쌍한 그런 면이 나와줘야 되는데, 아니 다 잘 먹고 잘 사는 이런 증거들만 넘쳐나는 상황에서 왜 연준이 금리를 내려주냐고. 그러니까 달러랑 미 국채가 올라가는 거죠. 그 와중에 투자 전문지 베런스가 다음 주 미국 FOMC보다 일본 BOJ 통화정책회의가 진짜 세게 뒤통수를 칠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경고를 하고 나섰는데요. 다음 주 화요일 19일이 일본 중앙은행 BOJ 금리 결정이 잡혀 있는데, 여기서 일본이 금리 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현재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글로벌 통화 시장에서 달러 다음 위상인 일본 엔화가 강세로 일찌감치 포지션을 잡으면 당연히 글로벌 전체적으로 위험자산 회피 현상이 불가피하다, 이런 건데요. 아시다시피 그 일본 BOJ는 지금까지 이제 마이너스 금리로 버텨온 것은 물론이고, 사실 그 일본 채권하고 주식을 직접 매입하는 이런 작업도 같이 해왔는데, 이번에 그 마이너스 금리를 플러스로 뒤집고 그럼 이제 자동으로 주식 채권 직접 매입도 이제 끊는다는 건데, 근데 이 모든 게 일본 아베 전 총리가 테러로 사망한 이후부터 이제 시작이 다 된 거예요. 뭐 어차피 BOJ가 천년만년 언제까지 아베노믹스 핑계로 돈을 풀 수만은 없으니까 하여튼 어느 시점에선가 출구 전략을 이제 펴기는 해야 했는데, 기시다 후미호가 총리 자리에 오르면서 본인의 어떤 매파적인 통화정책 그 스탠스를 완성할 사람으로 또 꽂은 게 우에다 카즈오 그 BOJ 총재 임명한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일본 정치계의 고인물 중에 고인물 자민당에서 아베의 색깔을 지우려는, 아베의 물을 빼려는 그런 시도로다가 통일교 방지법까지 이제 통과시킨 건데, 사실 일본은 뭐 기업도 기업이지만 그 정치를 세습하는 경우가 지금도 흔한데, 그 일본에서 그야말로 가장 뼈다구가 있는 그 정치 가문이 아베 사토 키시 가문이야. 아베 신조가 이제 그 후손 중에 한 명이었고, 반면에 이 기시다 후미오는 사실 뭐 아예 근본이 없다고까지 말할 수는 없지만 아버지가 이제 중의원 출신 정도로
그렇다고 뭐 정당 대표급이나 이 정도는 아니었기 때문에 아베보다는 사실 배경이 좀 약한 사람이고, 그래서 기시다는 이제 그 와세다 법대 나와가지고 일본 장기신용은행에서 은행원으로 일하다가 아베한테 발탁돼가지고 정치에 입문을 했습니다. 처음 맡았던 직책이 오키나와 개발청 장관이었는데, 이렇게 시작한 사람이 일본 총리까지 올라간 거는 정말 일본 정치 역사에서 엄청나게 출세를 한 거야. 근데 약간 아베, 사토, 키시 이 중에서 아베 가문이 이제 바로 그 문선명 그 통일교 교주가 예전부터 장학금 주고 키워온 그 통일교 라인입니다. 그럼 통일교는 도대체 그런 돈이 어디서 나오느냐? 통일교 경전이, 그러니까 이제 그 시커먼 성경책 같은 그게 일본에서 3천만 엔, 이게 우리 돈으로 2억 7천만 원이야. 책 한 권에.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로 치면 성경책인데, 기본적으로 통일교를 믿으려면은 그 성경책은 무조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거기다 또 가족마다 식구마다 한 권씩 사야 나중에 후손들이 극락왕생한다는 그런 교리도 있어가지고, 하여간 이거부터가 엄청난 캐시플로우고, 그 다음에 이제 통일교가 부동산도 엄청나게 많이 사업적 목적으로 투자를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경기도 가평에 그 정말 배산 임수에다가 네모 반듯한 땅 몇십만 평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뭐 박물관에 성전에 뭐 하여튼 완전히 통일교 타운으로 만들었어. 그 가평이 그 베네스트라고 골프장 있잖아. 대한민국에서 제일 회원권 비싼데 몇 개 중에 하나인데, 이거 가치를 생각하면은 여기 통일교 성전 땅값만 해도 엄청나죠. 기시다의 어떤 아베 지우기 작업의 일환으로다가 일본 BOJ 통화정책 임원들도 이제 대부분 이제 기시다 사람으로 막 교체를 하는 중인데, 여기서 원래 있던 아베 사람이 곧 통일교 라인이야. 그러니까 이제 통일교는 앞에 말한 대로 부동산 좋아하고, 또 그 경전을 한 권당 2억 7천만 원에 팔아먹으려면 어떻게든지 금리는 낮으면서도 완화적 그 통화정책을 선호할 수밖에 없을 거 아니야. 근데 지난 트럼프 정권 때 그 아베 내각의 그 푸들 외교, 이게 이제 약간 시차를 두고 뒤늦게 약발받으면서 일본이 다시 이제 살아난 거야. 제조업 르네상스에다가 소비도 막 살아나면서 인플레이션이 기어 올라오니까 이제 기시다 후미오가 좋다, 여기서 금융까지 완전히 아베의 물을 빼버리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우에다 카즈오 그 BOJ 신임 총재로 하여금 일본 중앙은행이 이제 아베노믹스를 탈출하면서 금리를 정상화시키자, 지금 이런 작업에 들어간 거죠. 거기다가 이제 일본의 어떤 국력을 상징한다고 믿고 있는 엔화 가치도 정말 그 잃어버린 십몇 년, 그때부터 장기 약세로 쭉 뻗어왔는데, 기시다는 이 엔화도 다시 엔고로 끌어올려야 된다는 이런 신념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하여간 그런 일본도 중앙은행 인플레이션 목표치가 2%인 거는 연준하고 같은데, 일본이 장기 저물가 저인플레 구간을 지나서 작년에 인플레이션 2.5%까지 치고 올라왔거든요. 근데 그걸 핑계로 금리 인상을 준비하다가 갑자기 요즘 물가가 도로 2% 밑으로 떨어졌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본 노조 연합에서 임금 인상을 강력하게 밀어붙여 왔는데, 이걸 이제 기시다 내각에서는 물가 상승의 가장 큰 요인이라고 뒤집어 씌워가지고 일본 중앙은행 BOJ도 그러면 이제 금리 인상에 나서야 된다는 명분으로 써먹으려고 이제 이걸 준비를 하는 거야. 사실 일본이 관치금융의 어떤 원주어 국가인데, 일본 현직 총리가 이런 스탠스로 나오니까 당연히 일본 대기업들 전부 노조 측 임금 인상안 수용해주면서 신일본 제철 이런 데는 정말 50년 만에 최대폭으로 1년 만에 15% 임금 인상안에다 사인을 했어요. 사측이랑 연봉 협상 치열하게 한번 해보신 분들 알겠지만 1년 만에 15% 인상, 이거는 정말 엄청난 거거든요. 하여간 그 결과 일본 노동계의 성과는 평균 5.28% 임금 인상 달성. 근데 이제 일본 재계에서는 일본 중앙은행 그 BOJ가 금리 인상의 어떤 기준점으로 봤던 임금 인상 평균치 기준이 5%였다는 거거든. 이거 초과 달성했으니까 이제 BOJ도 금리 인상 시나리오를 전혀 망설임 없이 이제 밀어붙일 수가 있는 환경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BOJ를 가장 잘 아는 비자랄 노무라 측에서는 당장 다음 주 화요일 19일은 일단 힌트만 주고 결국 4월에 BOJ가 금리 인상에 나설 것이라고 이렇게 보는데, 여기는 BOJ는 지난 코로나 때도 아니고 무려 2016년 2월부터 지금 거의 10년 가까이 마이너스 0.1%이 제로금리도 아닌 마이너스 금리를 계속 유지를 해왔어. 그러니까 이제 이론적으로는 일본 은행에다가 예금을 하면은 이자를 주는 게 아니라 보관료격으로 이제 뜯어가는 거지. 그래서 이제 거의 10년 만에 금리 인상에 나선다고 하면은 이번에 그 힌트만으로도 금융시장이 엄청난 파괴력을 가질 수가 있다 이거예요. 당장 엔고, 달러 약세 이렇게 구도 잡히면 원화 가치는 더 떨어지면서 환율 급등 나오는 거죠. 지난 금요일처럼. 아시다시피
뭐 미국 대공황, 블랙 먼데이, 그리고 닷컴 버블 붕괴, 서브프라임 사태, 하여간 엔고가 항상 어떤 그 사전 신호탄 역할을 했거든요. 이걸 이제 미국에서는 엔캐리 리와인드라고 하는데, 우리가 왜 그 카세트 테이프 앞으로 감을 때 리와인드라고 써 있잖아요. 세모자 2개 이렇게 돼가지고. 그래서 엔캐리가 다시 원점 회귀하는 그 순간이 글로벌 금융시장의 사이클이 뒤집어지는 바로 이제 그 시점이라는 거야. 그럼 지금 마침 미국도 뭐 증시 사상 최고치 찍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엔고가 나타난다는 거는 모두에게 좀 불안한 어떤 시그널이죠. 그래서 요즘 일본 증시를 보면은 미국의 경우는 사실 주식시장에서 AI랑 반도체가 주도 업종인 반면에 일본 니케이 증시는 부동산하고 유틸리티가 상승률이 높아요. 그래서 이 말은 금리 인상의 어떤 부작용보다 엔화 자금이 해외에서 일본으로 다시 환류해가지고 돌아오는 이거를 미리 주식시장에서도 대비한다고. 그래서 그걸 이제 어느 곳으로 돈이 갈 건지 예상하고 움직인다고 보는 게 맞죠. 그리고 일본의 보통 가계의 자산을 보면은 여기는 대출보다 예금이 훨씬 많기 때문에 일본은 금리 인상을 해도 우리처럼 뭐 영끌족 B2 이런 거를 무너지지 않게 보호해 줘야 되는 이런 것도 없어. 참 근데 다음 주에 이 일본 중앙은행 그리고 호주, 대만, 중국 다 하필 다음 주 통화정책회의가 잡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감정적인 반일 뭐 이런 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사실 일본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을 좀 늦추거나 멈추려면은 가장 필수가 이제 소비가 죽어야 돼. 그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 근데 우리하고 일본의 관광 수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일본 놀러 가서 쓰는 돈하고 반대로 일본 사람이 우리 한국에 와서 돈 쓰는 거, 이게 거의 25년인가 약간 계속 적자야 지금. 이 말은 우리나라 사람이 일본 가서 쓰는 돈이 훨씬 더 크다는 뜻인데, 이제 작년 한 해에만 우리나라 사람이 일본 가서 쓴 관광객 지출이 50조 원이었어 이게. 이런 걸 모를 리 없는 기시다가 지금 추진 중인 게 일본의 관광 입국 추진 기본 계획 이건데, 이걸 계기로 이제 2030년 그 삿포로 동계올림픽까지 밀어붙이겠다고 지금 그렇게 가겠다는 심산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오사카에 우리 강원랜드처럼 이제 일본 나름대로 최초로 그 빠찡코하고 무슨 종합 리조트까지 지금 만든다는 거야. 이거는 2025년 오사카 엑스포 이제 그거 앞두고.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돈이 결국 일본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명분으로 작용해서 우리 원화 가치를 상대적으로 떨어뜨리고 원달러 환율까지 들어올리는 이런 나비 효과로 연결시킨다는 소리야, 내 말은. 하여간 다음 주 화요일 일본 중앙은행 그 BOJ가 바로 금리를 19일에 인상 때릴 확률을 50%, 대신 그 다음 4월에 금리 인상을 할 확률은 거의 80%에 육박을 하는데, 반면에 연준의 경우는 아직도 철석같이 6월 금리 인하를 기대하는 비율이 55%거든요. 근데 여기 가장 큰 변수는 뭐 미국 CPI, PPI, 고용, PCE 물가 이런 게 다 아니라 일본 중앙은행 BOJ라는 거야. 우선 일본 재무 대신, 우리말로 치면은 이제 경제부총리 이 스즈키 슈니치, 이 양반은 일본 정부의 디플레이션 종식 선언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통화 정책은 이제 BOJ의 독립성을 존중해가지고 본인은 발언하지 않겠다. 이렇게 최근 기자회견에서 밝혔어요. 디플레이션 종식 선언이 곧 일본 중앙은행 금리 인상의 어떤 시그널이죠. 참 근데 하필이면 다음 주 이 BOJ랑 연준 FOMC가 하루 상간으로 이렇게 일정이 잡혀 있다는 게, 근데 그것도 정말 한 3차 방정식급의 난이도 높은 문제인 게, 일본이 바로 다음 주에 50%의 확률로 금리 올려가지고 전 세계 금융시장이 털썩 주저앉으면 그걸로 연준은 또 금리 인하를 서두를 수 있는 거고, 반대로 일본 금리 올리면서 미 국채 투매 나와가지고 금리 급등하면 연준 금리 인하는 더 미뤄질 수도 있는 거고. 하여간 이 모든 걸 네 글자로 줄이면 바로 K증시 외국인들이 악재보다 더 싫어한다는 그 불확실성. 런하 반갑습니다. 우리 K배터리 2차전지 섹터에서 좀 반길 만한 소식이라면은 오늘 새벽 테슬라가 3거래일 만에 기적적인 반등이 나온 건데요. 근데 뭐 반등 폭을 보면 데드캣 바운스 정도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동안 빠진 거에 비하면 사실 조금 미약하긴 한데, 근데 또 이 와중에 테슬라 이제 턴어라운드냐, 이제 주가 바닥 쳤냐라고 이것도 장담할 수가 없는 게, 그 일론 머스크가 유태인들한테 찍혀가지고, 이게 제가 볼 때는 유태인들 뒤끝이 생각보다 너무 긴 것 같아요. 근데 왜 또 이런 얘기 하냐면, 아시다시피 이제 테슬라가 중국 상하이랑 독일 베를린에 기가 팩토리 갖고 있잖아요. 근데 중국 상하이의 경우는
최근에 뭐 중국 내수 전기차 브랜드 비아디나 뭐 이런데 저가 공세에 요즘 좀 많이 밀려가지고 상하이 기가팩토리는 요즘 생산량이 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최근에 독일 베를린 공장의 경우는 유럽 전기차 시대를 본격 준비한다 이런 차원에서 열심히 공장 돌리고 있다가 갑자기 불이 났어, 공장에. 근데 여기에 대해서 독일 수사당국에서 고의 방화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만 발표하고 추가로 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는 거야. 그런 와중에 일론 머스크가 이제 독일 기가팩토리의 테슬라 전기차 생산 공장 대규모 확장을 또 발표했단 말이죠. 근데 갑자기 여기서 시위가 일어나서 환경 파괴를 한다는 그런 이유로 주민 투표에 붙여야 된다고 해서 이제 실제로 찬반 투표를 했는데 반대표가 2배 높게 나와가지고 지금 공장 증설이 완전히 나가리 되게 생겼어. 그다음 요즘 미국 주류 언론에서 일론 머스크 까는데 완전히 터보 엔진 장착한 월스트리트 저널 있잖아. 뭐 대표적으로 유태인들이 지분 갖고 있는 언론사죠. 근데 작년에 중국 재벌 광비아오 뭐 이 사람이 그 월스트리트 저널 인수하려고 작업하다가 실패했다고 그런 이제 소식도 있었는데, 하여간 간밤 이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또 하나를 터뜨린 게 미국의 IIHS라고, 저는 솔직히 처음 들어보거든요. 하여간 여기 H는 하이웨이, 그러니까 고속도로를 의미하는데, 그래서 고속도로 안전보험협회라는 데가 있나 봐.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최근 14개 완성차 브랜드의 자율주행 시스템을 평가한 보고서가 공개됐는데, 여기서 테슬라는 푸어 등급, 그러니까 그야말로 푸어한, 허접한 이런 평가가 나왔대요. 반면에 유일한 억셉터블, 우리말로 이거는 이제 합격점? 이 브랜드는 토요타 렉서스, 이거 하나였대. 그 다음에 이제 최하위는 볼보였고, 테슬라가 이제 꼴찌에서 2번째 한 거야. 근데 또 특이점은 다른 제조사들은 그냥 뭐 자율주행 시스템을 옵션처럼 이렇게 장착하는 반면에 테슬라는 월 199달러 혹은 선불 일시금으로 12,000달러, 우리 돈으로 한 1,500만 원? 이렇게 이제 유료 구독으로 자율주행 시스템을 공급하는데 평가가 지금 이지랄로 나왔으니. 그래서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너무 늦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 이 내일 뉴스 미리 보기를 공유해 주세요. 그럼 제가 매일 저녁 아직 나오지 않은 오늘 뉴스도 아닌 내일의 뉴스를 여러분들의 안방으로 직접 배달해 드립니다. 자, 이제 정말로 봄 기운 가득한 주말인데요. 즐겁게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의 내일 뉴스를 또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봄 기운만큼이나 또 반가운 게 커피 향이죠. 광고 보면서 마치겠습니다. 완전 오래 했더니 너무 피곤하네. 우리 좀 쉬었다 갈래? 갑자기? 그래서 내가 오늘 아이, 속옷 진짜. 뭐 입었지? 또 왜 이래? 나만 믿고 따라와. 미선아, 뭐해? 오빠는 부드러운 게 좋아? 진한 게 좋아? 나는 다 좋지. 가만 있어봐. 이게 무슨 향기지? 혹시 여기 몸에다가 이거 뭐 바르는? 나는 보나파르테 파드 커피를 말한 건데 무슨 상상을 한 거야? 근데 이건 다른 점이 뭐야? 이 파드는 종이로 제작이 되어서 엄청 친환경적이고 분리수거할 필요가 없어. 그럼 가격이 많이 비쌀 것 같다. 이 커피 머신은 이탈리아를 수입을 하고 있고, 이 파드는 보나파르테에서 제조하고 판매하고 있는데, 파드 커피 머신하고 이 파드하고 가격은 필수 커피보다 훨씬 더 저렴하거든. 이 파드 커피 머신은 27만 5천 원이고 파드는 한 개당 약 400원, 365를 넣으면 거의 한 750만 원 정도니까. 미선아, 응. 이거 우리 사자. 사자! 품격 있고 친환경적인 이탈리아 커피, 이젠 집에서 사무실에서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지금 검색창에 보나파르테 커피 입력해 주세요.